지금 부산에서는 사심과 욕심으로 무너진 언론을 지키려는 투쟁이 한참입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 지부가 편집권 침해, 불법 선거운동, 노조 파괴 등을 주장하며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지 114일째인데요. 부산 지역 언론인들과 시민단체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던 사연, 그리고 지역 언론사의 지배구조와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줄 두 분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왜 부산일보 언론노조가 114일째 농성 중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부산일보 지부 전대식 지부장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전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부산일보 언론노조가 지금 114일째 농성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지금 상황 어떤 상태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5월 3일부터 지금 114일째 지금 농성을 하고 있죠. 사단 퇴진 투쟁을 하고 있고요. 그간에 이제 철야 농성장을 노조 사무실 설치해서 42일간 농성을 진행하다 사측에서 여전히 별다른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지난 20일부터 지금 천막 농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면은 지금 부산일보 노조는 왜 무엇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농성에 들어간 거죠? 예, 한마디로 사장을 그냥 사퇴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안병길 사장이요. 예. 그 사장이 이제 원래 문제는 올해 지방선거가 되는 과정에서 사장의 배우자께서 지금 부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시면서 유치원 쪽에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출마를 하신 겁니다. 해운대 1 광역의원으로. 광역의원으로요? 예. 당은 자유한국당이었고요. 예. 이제 이분이 이번 말고도 과거에 2012년도, 2015년도에 이 부산 지역에 보궐선거가 있는 구를 옮기면서 공천을 신청했다가 앞에 두 번은 이제 한마디로 공천 과정에 탈락을 했고 이번에 이제 여성 전략 공천 이런 형식으로 이제 공천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2006년도와 2011년도 이런 시기에 저희들이 이제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를 소유하는 신문사이기 때문에 세정적으로 과거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무관하지 않다는 오해를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정수전화 개혁 투쟁도 몇 차례 했었지만 저는 사장의 배우자가 직접 이제 당적을 가지고 당의 공천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럴 경우에 언론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감시견 역할도 해야 되고 정치 권력도 비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나 독자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당에 대한 비판과 감시와 또 공정 근거를 주장해야 되는데 사장 배우자가 직접 이렇게 필드에 뛰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는 보도를 하더라도 한국당에 불리한 보도를 하게 되면 한국당에 불만을 가질 것이고 한국당에 좀 유리하게 보도를 하게 되면은 결국 다른 당에서 자기 사장 부인이니까 유리하게 보도하지 않겠느냐. 어쨌거나 사장 배우자 출마하면서 이 편향성 시비가 촉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의 부인도 정치적 자유가 있으니까 사장 부인이 출마했다고 해서 그게 안병길 사장이 꼭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인과관계가 성립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안병길 사장이 어쨌길래 굳이 부부가 사실 각자 책임지는 건데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진행자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논란이 됐습니다. 지역에서도.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논란을 이제 사장도 인지를 하신 거죠. 해서 저희들이 5월 3일부터 이제 이 투쟁을 시작한 성명서를 붙인 시점에서 사장께서 이제 이게 노조와 기자협회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을 인정하시고 어쨌거나 이게 보도에 대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저도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도 배우자 출마를 말렸지만 그 꿈을 꺾을 수 없어서 결국에 세 가지 전제를 걸고 약속을 했다. 첫 번째가 내가 돕지 못한다. 당신도 내 도움을 바라지 마라. 그리고 부산일보에 누를 끼친 행동을 하지 마라. 그 세 가지를 이제 배우자한테 약속받았다라고 저희들 사내 공지를 올립니다. 그 약속대로 됐으면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선거가 이제 본격 선거가 되는 과정에 사장께서 이제 자기 고등학교 동문이나 또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시는데 거기에 이제 대놓고 선거운동 하신 거죠. 내 아내가 출마했으니까 지지를 부탁한다.
예,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약속한 선거 중립과 불기의 약속을 어기신 겁니다. 아, 약속을 어긴 거네요. 예, 예. 그 와중에 이제 이게 사장은 애초에 이게 공정보도 우려 때문에 불거진 문제라고 했지만 우리 사장이 이제 2015년 6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 예. 과연 그럼 이제 사장이 있는 동안에 공정보도나 편집권 훼손한 사례가 없는지를 예. 저희들이 이제 기자협회하고 노조가 공동 조사해 보니까 응답자의 이제 100% 기준으로 60% 이상이 공정보도 편집권 침해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이 나온 거예요. 예. 사실 저희들이 이제 언론사다 보니까 이 각 사업장마다 있는 단체 규약에 보게 되면 이 노사가 합의한 단체 문서에 보면 공정보도를 실현하는 것이 노조의 굉장히 주요 활동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장은 이제 공정보도를 훼손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예. 우리 구성원들이 느끼기에는 이미 이제 10명 중에 6명 이상이 공정보도가 사장이 자행했다고 보기 때문에 침해를. 그래서 예. 저희들이 원래 배우자 출마로 불거진 문제가 이런 사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예. 언론인, 더군다나 언론사 사장이 부인이 선거에 나섰다고 운동에 이제 개입했다. 아, 이거는 사실 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예. 아, 그거를 지금, 그 선관위에 이제 이걸 의뢰를 했는데. 예, 뭐라 그럽니까? 문자를 보냈는데, 이 문자를 보낼 때 이게 수신인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게 이제 한 번 보낼 때 20명 이제까지 보낼 수가 있는데, 요 이제 20명을 넘은 거예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관위 조사 결과 이 선거법 59조 2항을 위반한 거로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불법 선거까지 혐의가 드러난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선관위가 따로 조치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래서 행정 처분으로 해가지고, 그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일단 준법 촉구 서한을 보냅니다. 사장한테. 그런데 사장께서는 이제 이게 법 위반, 저희들은 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인데, 본인은 이게 뭐 경미해서 행정 처분을 끝났는데, 노조가 큰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하지 않느냐. 좀 문제가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건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 언론사 사장이 선관위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거. 예. 이것도 사실은 좀 이제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맞습니다.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데 이 선거개 의혹 말고도 최근에 그 몇 가지 기사가 안병길 사장의 개인 홍보에 이용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예, 뭐 결국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신문이나 지역 신문이 여러 가지 광고 시장 같은 것들이 어렵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수익 사업은 좀 마련입니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좀 과하다 보게 되면 사장의 어떤 의구 사진 같은 것들만 노출이 되게 되는데, 뭐 우리 박사님도 알겠지만 신문의 그 인물면 뭐 동정남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 관련된 소식을 이제 회사를 찾아온 손님이라든지 회사 관련된 행사를 싣는 면이 있는데, 이런데 너무 과도하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루에 한 페이지 지면에 얼굴 3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또 내부에서도 이게 부산일보가 안병길 사장의 사보 아니냐라는 그런 비아냥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까 앞전에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정수장학회가 우리를 소유하는 구조다 보니까 앞에 역대 사장의 누구보다도 지금 안 사장 재직 시절에 정수장학회의 그 김삼천 이사장이라는 분과 같이 좀 회동하는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2015년 저희만 이로 그전에는 그런 행사들 할 때마다 이 사장이 눈치를 보면서 못 왔는데 사장이 되면서 그런 행사를 그냥 떼어놓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골프 뭐 대회나 이런 시타 장면들이 부산의 뭐 일면에 실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면에 그 흔히 언론학자 말한 사유화하는 게 아니냐. 중국의 사장이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사장이 끝난 뒤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불가피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일보 구성원들도 참 어디 가서 좀 말하기가 참 좀 낯뜨겁고 좀 그랬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과거에 부산일보의 고정 칼럼 그 실론인가 그거 이제 언제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 들으니까 좀 이제 안타까운 생각이 더 드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노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일단 아까 법적인 부분들은 저희 선거법 혐의로 저희도 고발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일단 뭐 노사관계 기본 이제 임협이나 그 단체 협상을 하는 것도 생존국 할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전국 상급단체가 전국 언론노조 산하에 있는 지부인데 우리 교섭에 대한 권한들이 언론노조에 있는 것인데 회사에서 이제 그런 교섭 권한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50일간
올해 임단협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예. 이게 대표적인 부당 노동 행위를 통한 노동관계법 위반인데 해서 이에 대해서도 회사는 뭐 외부 세력, 언론 노조 외부 세력을 규정한 거죠. 예. 외부 세력이 이 교섭을 하러 부산일보 오는 순간 이 부산일보의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의 소유관계 이런 부분들까지 정치 쟁점화 하셨기 때문에 예. 교섭을 50일 동안 거부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정면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서 노동법도 위반으로 고소를 한 상태이고 예. 또 최근에는 이제 사장이 이제 우리 사원들이 받아가야 될 그 성과 것도 별다른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가지고 예. 가져간 의혹이 있어서 조만간에 그 부분도 이제 업무상 배임과 행위로 검찰을 아마 찾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법적인 것뿐만 아니고 뭐 지금 성명서말에도 수십 차례 나왔고 각종 국민 TV를 비롯해서 방송이나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예. 부산일보가 70년 동안에 지역에 굉장히 괜찮은 정론주를 자리 잡았던 신문인데 그렇죠. 이렇게 사장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널리스트로서 그 지역 언론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하루아침 무너졌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외 홍보 활동도 강하고 있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4일째 저희들이 농성과 대리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안병길 사장은 뭐라고 답을 하고 있나요? 뭐 물러날 생각은 당연히 없으니까 농성까지 갔겠죠. 뭐 쉽게 말하면 미안한 건 맞는데 예. 내가 나갈 건 아니지 않느냐. 예. 그 최근에 이제 한 10일간 또 여름 휴가를 갔다 오셨는데 예. 그날 저랑 이제 퇴근길에서 제가 만나서 제가 사장님 저 천막 농성을 우리가 12년 만에 다시 거리로 나왔는데 예. 부끄럽지 않습니까라고 제가 묻자 사장께서는 오히려 니네들이 부끄럽다. 예. 당신들이 부산일보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장 물러나라고 고를 외치니까 예. 사장께서 이제 퇴근길에 에쿠스 송도 뒤에 앉으셔가지고 예. 제 이름을 호명하면서 저보고 물러가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지금 부산일보 그 사교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장이 물러나려면은 본인이 네. 물러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사실 이제 정수장학회에서 이제 매년 6월달에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사장의 어떤 연임이나 해임을 결정하는데 예.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면 예. 장학회에서 이제 상법상 여러 가지 저쪽 등등 고려해서 해임을 하면 되는데 예. 저희들 그것 때문에 장학회를 두 번인가 올라갔습니다. 상경 기자회견을 했는데 주주가 이 사람 뽑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을 6월달까지 두지 말고 지금 해임을 하는 것이 부산일보 그리고 나아가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몇 번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예. 이에 대해서 지금 또 114일째 장학회에서 아무 답이 없습니다. 예. 안병길 사장도 기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사실 지금 구성원들의 이제 선배격이 되는 건데요. 예. 후배로서 뭐 어떤 당부, 어떤 주문 좀 하고 싶으세요? 사실 저희들은 88년도에 파업을 통해 가지고 편집국장을 우리 노동조합 기자들이 뽑는 구조를 만들었던 최초의 신문사입니다. 예. 굉장히 아름다운 역사를 만든 옛날 있는 사업장인데 우리 안병길 사장도 한때는 편집국장으로 뽑혔던 분이시거든요. 예. 그리고 또 본인이 또 미국에서 유학을 가셔가지고 공공 저널리즘이라는 공부 기법을 배워 오셔가지고 실제 또 각종 정치 보도를 활용하시면서 필드에 계실 때는 굉장히 존경받고 능력 있는 선배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2015년 사장 재임 이후에 지면 사유화에다가 노조를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기자들에서 인사 전액을 펼치고 이러면서 지금은 거의 진짜 독불장군 그런 식으로 산에 바뀌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부산말로 이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참 쪽팔린다. 예. 언론사가 우리가 뭐 다 삼성전자나 이런 제조업체보다 월급이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화려하게 이 커리어가 어디 써먹지도 않는데 결국에 자존심, 자존감, 명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먹고 사는 집단인데 그렇죠. 사장 스스로가 지금 나서가지고 부산일보 명예에 먹칠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정말로 흔히 기자들이 다른 외부 비판을 할 때 그 정도 잣대를 훨씬 넘은 수준인데 그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지만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버티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지금 114일 때 지금 참담한 심정입니다. 예. 그래도 부산일보 하면은 지역 일간지 가운데 1위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산일보가 이럴 정도면은 다른 많은 지역 신문들 뭐 오죽할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실상이 어떻습니까?
앞서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신문사 일간지가 두 곳이고 방송사가 세 곳 되면서 이 언론학계나 언론 시장이 그냥 정리가 그나마 질서 잡힌 시장이었거든요. 네. 작년에 아시겠지만 저 국제신문이라는 저희들 같이 있는 일간지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부산 지역에서 생긴 최대 그 비리라는 그 LCT 비리 사건에 국제신문의 차승민 사장이 연루가 되면서 결국에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됩니다. 예. 이게 대표적인 이제 지역의 언론과 지역의 경제 권력 유착 관계였는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그런 투쟁을 할 때 같이 이제 연대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그걸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싶었는데 이번엔 또 저희들 지부에서 그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미 부산에서 이런 일들이 터졌다는 것은 부산 지역의 언론사의 어떤 사주나 시효 도덕성이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이미 이제 이 정도보다 더 심한 부분들도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래도 여기 이제 노동조합이 있고 기자협회 어떤 그 비판 정신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런 싸움들이 작년에 국제신문이어가지고 올해 부산일보 지구까지 온 것인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심한 상황이 됐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집단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각 지역의 언론들 신문들이 이런 이제 어려움들 뭐 겪고 있는데 지배구조하고 소유구조에 대한 문제 부산일보 같은 경우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과거에 저희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장학회를 이제 우리는 이제 강탈이라고 그러고 본인은 이제 헌납이라고 해서 그렇죠. 한때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참여정부 때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사 진실위원회 등등 규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유야무화대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전 시절 박근혜 씨가 정부장학회 이사장을 하시고 또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가 되고 또 박근혜가 두 번의 어떤 대선 나올 때마다 이 정부장학회하고 부산일보 구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장학회가 부산일보를 소유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박근혜 쪽으로 편파 보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부산 지역의 어떤 여론을 갖다가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부산일보가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의 신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고리를 끊고자 몇 번째를 싸웠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 여러 가지 자정 때문에 저희들이 큰 성과를 못 내고 있었던 싸움을 끝났는데 이번에도 지금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 사태가 지금 114일째인데 이게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 투쟁의 어떤 정리가 안 될 경우에는 결국에 이런 소유 구조, 그리고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저희들이 해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제기죠?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장을 뽑는 구조가 이 구성원들의 어떤 눈치나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뜻을 반영하는 구조보다는 결국 재단에만 잘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단 이사장과 사장이 골프 친 사진이 일면에 나오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부끄럽지만 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단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항상 과거에 노조가 요구했던 게 지금처럼 재단에서 일방적으로 사장을 뽑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장학법인이 소용한 신문사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담보한 법인에서 뽑는 사장 같으면 구성원들의 어떤 뜻과 의사를 묻는 절차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장학회 이사들을 구성할 때 이분들이 여전히 그 돌아가신 박정희 그리고 박근혜와 관련된 인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사진을 구성할 때도 우리 언론학계나 시민단체나 노동단체의 뜻이 좀 반영되는 이사 구성 이런 것들을 과거에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병길 사장의 퇴진 문제 뭐 이상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또 맞물려 있는 것 같네요. 농성 114일째 이제 뭐 어떻게든 사태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사태 해결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114일째 끌어오면서 저희들이 이제 연대의 힘을 느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산 지역에 부산 민원연이라든지 부산 참여연대, 부산 환경운동이나 이렇게 지역의 유수한 시민단체가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바람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국민 TV까지 알려지는 계기가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편집권과 공정보도 사수,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부산일보 또 언론 노동자의 생존권도 걸린 싸움이 있거든요. 지금 올해 임단협이 지금 거의 한 넉 달 때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노동위원회에다가 쟁의조정 신청을 할 것인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공정보도 실현도 저희들의 그냥 중요한 어떤 투쟁 과제고 또 생존권의 시설 사수를 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쟁의권 같은 것들이 합법적으로 확보가 되게 되면은 필요하다라면은 쟁의 행위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쟁의를 통해 가지고 이번 사태를 좀 해결할 분수령을 찾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일보 하면은 뭐 특정 지역의 언론 이상의 의미 또 우리가 그 전통을 알기 때문에 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예, 아무튼 좀 고생 뭐 계속 하시겠지만은 뭐 좋은 결과 빨리 좀 매듭이 좀 지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 지부 전대식 지부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